연말연시 나들이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궁금한 건 날씨입니다. 조금 따뜻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만 하더라도 좀 따뜻해졌는데 오후 들어서 바람 불더니 내일은 더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날씨가 더 추워집니다. 어제는 강원에만 한파 경보가 내려졌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경기 북부와 충북 북부 지역에도 한파 경보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밖에 경기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강원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한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하 14도, 영하 15도 이런 워낙에 추웠다 보니까 네. 숫자만 보면 영하 8도가 크게 춥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평년보다 2에서 3도 가량 더 낮은 수준의 강추위이기 때문에 옷차림은 물론이고 또 건강 관리 좀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하 10도, 15도 북극발 한파의 정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점 지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추워요? 네, 그렇습니다. 영하 15도 같은 한파의 정점은 좀 지났지만 여전히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나라 겨울철 날씨를 사흘 추우면 나흘은 온화하다고 해서 사만사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하지만 올겨울 12월 중순부터 강력한 한파가 들이치면서 벌써 2주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만사온이 좀 사라졌다. 올해는 사만사온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평균 기온이 영하 4.2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단위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에, 그러니까 50년 만에 가장 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한파가 이어지는 것은 이제 북극발 냉기가 원인입니다. 북극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북극 주변을 감싸던 제트기류가 느슨하게 풀렸는데요. 이렇게 제트기류가 남북으로 출렁이는 것을 북극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네. 북극 진동이 그러니까 음의 북극 진동을 나타내면 제트기류가 남북으로 크게 출렁이는데,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북극 주변을 머물러야 할 북극 냉기가 중위도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까지 강하게 밀려든 겁니다. 우리나라 상공으로 영하 45도에 달하는 냉기가 들어왔었고, 지난주에 45도에 달하는 냉기가 들어왔었다가 지금은 차차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류가 좀 정체가 되는 블로킹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위가 아직 풀리지 않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혈액순환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몸에 이상 증상이 생기고 또 병이 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공기 흐름, 그러니까 기류가 막히게 되면서 날씨도 좀 이상 기상 현상이 나타나고 또 장기 한파, 이번처럼 장기 한파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극 진동 때문에 추운 날씨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건강이나 시설 관리에 좀 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내일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 지역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눈이 많지는 않지만 영하권 추위 속에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면서 굉장히 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 안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장기간 한파가 이어지다 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제 동상 같은 또 한랭 질환이 이제 좀 계속해서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워낙에 춥다 보니까 올해 한랭 질환자 수가 예년보다 한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렇게 한파가 이어질 때는 실외 활동을 좀 자제를 하고, 또 외출 시에는 모자나 목도리, 또 장갑 같은 것을 단단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어린이는 체온 유지에 취약하기 때문에 한랭 질환을 조금 훨씬 더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장기간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파 피해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계량기 함을 보온재로 좀 채워놓고 또 찬바람이 계량기 함으로 새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수돗물을 조금 틀어서 물을 조금씩 흘려 보내주면 동파를 막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말이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이 올해 마지막 날이면서 새해 첫날이 겹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해돋이 보러 가겠다라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3년 만에 대면으로 해돋이 또 해넘이 행사들이 열려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 또 새해 첫 해돋이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워낙에 춥다 보니까 날씨가 참 걱정이 되실 그렇죠. 겁니다. 네, 2주째 이어진 한파. 그런데 마침 연말과 또 새해 첫날에 일시적으로 기세가 좀 약해집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로 춥겠지만 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올라서 상당히 좀 온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새해 첫날에도 아침 기온이 서울을 기준으로 영하 3도에서 4도 정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을 하고 낮에는 영상 4도 정도까지 올라서 온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큰 추위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날씨일 텐데 이 안정된 고기압의 영향권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이 해넘이 해돋이를 보는데도 무난할 것으로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파가 주춤한 사이에 미세먼지가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앞서서도 많은 기사가 나왔지만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데 체감 온도로 영하 50도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상 장기 한파가 이어지는 사이에 북미에서는 또 기록적인 한파가 덮쳤습니다. 시속 100km에 달하는 돌풍과 함께 이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급격한 저온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네. 일부 몬태나주 같은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고 이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까지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하 50도면 이 남극이나 북극의 일부 지역보다 더 추운 건데요. 좀 그래도 잘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이 보통 식품을 급속 냉동시킬 때 온도가 영하 40도에서 5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냉동고 한파 아주 살인적인 추위가 들이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이 미국 기상청도 이 정도 추위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고 10분만 이 한파에 노출이 돼도 동상이 걸릴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한 위력적인 한파였습니다. 네. 추운 것도 추운 건데 눈도 굉장히 많이 내렸더라고요. 뭐 거의 몇 미터 가까운 것도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시간과 이 펜실베니아 그리고 뉴욕주 같은 이 미국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는 한파와 함께 기록적인 폭설도 쏟아졌습니다. 뉴욕주 북서부 보팔로에서는 2미터에 달하는 눈이 쌓이면서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는데 웬만한 건물 1층 높이가 눈으로 덮였다. 이렇게 그렇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미국 전역에 닥친 혹한의 여파로 최소 6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만 150만 그리고 캐나다에서 1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틀간만 7천여 편의 항공편이 결항이 됐고 또 폭설과 한파로 이 도로 사정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물류 같은 운송에도 이 큰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택배 물량 중 약 15%가 배송의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눈 올 때 나가서는 따뜻하니까 놀아도 된다. 눈싸움하고 놀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눈 오는 날도 추웠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강력한 앞서 전해드린 이 북극발 한파가 원인인데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강력한 한파와 함께 동시에 강한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나라가 내린 눈의 유형은 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일단 우리나라 폭설을 좀 살펴보면요. 주로 충청이나 호남 그리고 이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이 대륙의 찬 공기가 서해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 서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해기차라고 하는 이 대기와 해수면의 온도 차이가 강하게 나면서 눈구름이 발달을 한 건데요. 네. 이것은 이제 호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호수 효과는 미국 오대호 쪽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호수 효과는 이 찬 공기의 세력이 좀 약해져야 눈이 잦아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큰 기단, 그러니까 큰 공기 덩어리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여름철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 장마에 좀 빗댈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폭설은 이제 호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강력한 저기압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압 자체가 아주 강하게 발달하면서 저기압이 만들어낸 강한 눈폭풍이 그대로 들이쳤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위력만 보면 이 뭐 태풍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와 태풍 같은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나라에서 나타난 폭설이 더 강한 폭설 그리고 더 강한 눈폭풍이 만들어진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 북극발 한파가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바다와 대기의 온도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서 눈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을 시켰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기압을 훨씬 더 강하게 지원을 하면서 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찬 공기가 지원을 하면서 더 강한 눈폭풍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은 북극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올해는 여기에 이 3년째 이어지는 라니냐 현상, 그러니까 이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상태를 라니냐라고 부르는데 이 라니냐가 이 반세기 만에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 지구의 기류가 좀 바뀌면서 북반구 지역에서 극한 겨울철 재난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형국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이 북미를 덮친 한파와 폭설의 이유가 폭탄 사이클론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폭탄 사이클론은 뭐 이제 폭탄 저기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폭탄 저기압은 기상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기압이 24 헥토파스칼 이상 떨어질 때를 정의를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뭐 그만큼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기압은 더 강력한데 그만큼 더 저기압이 급격하게 발달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북미를 덮친 이 폭탄 저기압은 멕시코만 쪽에서 들어오는 아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전면에서 유입이 됐고요. 네. 또 반대로 북쪽에서는 북극 한파라 불리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저기압 후면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기압을 중심에 두고 전면과 후면에서 이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강한 대기 불안정을 만들었고 따라서 그 원인으로 아주 강력한 이 폭탄 저기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저기압이 강하게 또 급격하게 발달을 하게 되면 주변과의 기압 밀도도 촘촘해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강풍, 그러니까 강한 바람을 동반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 워낙에 이 저기압 후면을 따라서 찬 공기가 그냥 파고들듯이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폭설과 한파를 동반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종종 폭탄 저기압이 발생을 하는데요. 네. 주로 봄철에 우리나라에 이제 폭탄 저기압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폭탄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태풍 못지않는 이 강풍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일본 지역에서는 이 토네이도급 같은 이 강풍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뭐 추위도 더 심해지고 눈도 많이 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겨울이 올 때마다 추위 걱정, 눈 걱정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해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가 아열대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되면 추위는 좀 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좀 역설적으로 지구 온난화는 진행이 되는데 뭐 겨울철에 이례적인 한파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역설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도 결국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입니다. 이 지구가 따뜻해지게 되면 이 북극의 기온이 오르게 되면서 북극의 빙하들이 많이 녹게 됩니다. 이 단순히 북극의 빙하만 녹는 것이 아니라 북극의 빙하가 얼음이 줄다 보니까 햇볕을 반사시켜야 할 얼음이 줄면서 그대로 바다에 열이 많이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북극의 기온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북극의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제트기류가 느슨하게 풀리게 됩니다. 이 제트기류는 북극 쪽,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과 중위도 지역의 기온차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빠르게 돌고 정상적인 범위에서 돌게 되는데 북극 지역의 기온이 오르게 되니까 중위도 지역과의 기온 차가 줄게 되고 결국은 제트 기류가 약해지고 느슨하게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제트 기류가 느슨해지면서 그만큼 북극에 갇혀 있었던 찬 공기가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지역으로 흘러내려오게 되면서 이상적인 한파를 만들게 되는데요. 뭐 비유를 하자면 냉장고 안에 갇혀 있었던 한기가 문이 열리면서 한쪽 방향으로 좀 쏟아져 내려온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북극이 녹아내리면 겨울이 더 추워지는 거냐,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한파도 좀 기온적인 측면, 그러니까 숫자만 좀 잘 살펴보면 1930년대, 20년대 왔었던 한파, 그때는 뭐 영하 23도, 25도를 뭐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한파는 약해졌고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한파는 지속 시간이 길거나 아니면은 급격하게 기온이 변하는 기온의 변동적인 측면에서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전체적인 기온, 평균적인 기온은 계속 점차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기온이 계속 오르다 보면은 이 숫자적인 측면,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온의 한파의 기록은 앞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우리나라 기후변화 시나리오 보고서를 살펴봤을 때 한반도의 겨울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해 도지를 할 때는 약간 추위가 누그러질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김재원 기상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